이수영입니다. 황 대표님이 한국에서 첫 번째 미드업을 하는 거에 엑스타 외에 다른 팀들을 초대해 주셔서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방금 전에 보신 장표에서 2019년의 계획에 방금 리얼 에셋 시큐리티 얼라이언스 관련한 내용이 나왔는데 그 파트너가 엑스탁입니다. 그리고 엑스탁은 현재 비트포렉스에서 최근에 토큰 세일 메뉴가 새로 생겼는데요. 1차, 2차 토큰 세일을 엑스탁이 진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저께까지 진행을 했고 1차, 2차 전부 다 완판을 했고요. 올해 안에 상장을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엑스탁을 잘 모르실 것 같아서 한 15분 정도의 발표하고 얘기 들었고요. 내용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요즘에 핫하게 얘기가 나오고 있는 STO라는 형태의 프로젝트입니다. 2015년에 홍콩에 엑스타 법인을 설립을 하고, 그리고 처음에 저희가 시작을 했을 때에는 리얼 에셋, 디지털 에셋화하는 사업으로 시작한 게 아니고요. 기업에 투자하는 활동으로 먼저 시작을 했고, 그리고 지금까지 350여 개 회사에 투자를 했고, 그리고 그 기업의 자산은 저희가 기업의 장외 주식을 담보로 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장외 주식을 담보로 해서 실질적인 밸류에이션을 저희가 리밸류에이션 평가하고, 그 다음에 거래하는 형태의 플랫폼을 만들었는데요. 장외 주식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이 뭐냐면 IPO를 하지 않은 기업의 가치에 대해서 명확하게 우리가 증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통적인 방법은 이런 기업의 가치 평가를 하는 전문 기관들이 해왔는데요. 그런 것들을 저희가 조금 더 편리하게 만드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어제 5,000원이었던 게 오늘 10,000원이든 2,000원이든 개인 간 거래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 가격에 대해서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부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기업의 정보에 대해서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기 때문에 IPO하지 않으면 공시할 의무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블록체인으로 우리가 해결할 수는 없을까라고 해서 엑스타를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저희는 너무 잘 아시겠지만 STO를 지금 핫하긴 하지만 레귤레이션 이슈가 너무 많죠. SEC 규정, 특히나 최근에 이제 조금 부각이 된 이유가 빗썸이 이제 시리즈 1하고 미국에서 이제 증권형 토큰을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오픈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리고 현재 미국에서 SEC 허가를 받았고 ATS 라이센스를 받은 기업은 3개밖에 없습니다. 총 13개거든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규제 안에서 기업을 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는 미국이었는데요. 최근에 하나가 추가됐죠. 몰타가 추가됐고요. 몰타에 최근에 이제 OKEX라든가 이제 거래소들이 그쪽으로 가서 STO 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고요. 저희도 마찬가지로 홍콩에서 시작을 했지만 몰타의 법인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쉽게 설명드리면 엑스탁은 장외 주식을 토크니제이션하고 그거를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를 운영하는 플랫폼입니다. 그리고 엑스탁이 혼자서 어떤 능력이 있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의 대륙별 국가별 1위 파트너들만 저희가 계약을 했습니다. 비트포렉스 포함해서 STO 쪽에서는 폴리메스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리퀴드입니다. 물론 저기 있는 거래소들은 저희가 계약을 하고 이미 상장을 확정한 것들이고요. 그것 외에도 기술이 있는 기업들과 저희가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습니다.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가 않은 것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업에 대해서 평가를 제대로 하려면 백서라든가 그 기업의 재무 상황에 대해서 전문 기관들이 참여해야 되는데 그 참여하는 기업들까지도 저희는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고요. 전 세계의 시큐리티 얼라이언스를 저희랑 첫 번째 맺은 회사는 비트포렉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폴리메스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리퀴드라는 일본 거래소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말씀 못 드리지만 미국 쪽이나 유럽 쪽에 파트너십으로 추가로 계약하는 회사들이 곧 발표될 예정입니다. 엑스탁은 기업의 초창기에 투자를 해왔던 에쿼티 투자 형태를 조금 더 시스템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단 검증이 된 기업들에 투자를 하고 싶은 거고요. 지금까지 한 350여 개의 기업에 투자해보니까 시리즈 A 단계에서 B 단계로 넘어가는 것을 너무 어려워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시리즈 A에 이미 투자를 했던 기관들이 검증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 기업들이 유동성이 필요한 기업들에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투자를 합니다. 아까도 앞에 말씀드렸지만 기업의 장외 주식을 거래함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들 이 부분을 저희는 해결하고 싶고요. 그리고 저희는 아직까지는 레귤레이션 단계에서 그레이존에 있는 영역이라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단
우리나라로 치면 자본시장법상 그리고 증권법상 미국은 SEC 규정, 싱가포르, 홍콩 다 그 나라의 법이 있거든요. 근데 그 나라의 법을 저희가 전부 다 돌파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선택한 방법은 라이센스를 갖고 있는 회사들, 파트너들, 그리고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는 파트너들과 얼라이언스를 맺고 있고요. 그럼으로 인해서 저희는 플랫폼에 좀 더 중심해서 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폴리메스라든가 티제로 같은 기업들이 기업의 디지털 에셋을 토큰화한다라는 걸 처음 사람들은 열광했죠. 근데 백서를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토큰화된 토큰이, 시큐리티 토큰이 거래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시큐리티 토큰 거래소를 만드는 데 집중을 했고요. 두 번째는 그렇게 만들어진 시큐리티 토큰을 현물화하는 거가 약한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커스터디사들과 계약을 하고, 심지어는 저희도 올해 지금 고민 중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상장 시기와 저희 플랫폼을 오픈하는 시기를 고민하고 있는데, 일단은 그 첫 번째 저희 플랫폼을 오픈하는 게 내년 2월이었거든요. 데모를 올해 먼저 오픈할 예정입니다. 오픈할 내용에는 시큐리티 거래소, 그리고 개인 간 거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덱스 기반의 지갑을 만들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중요한 게 저희와 같이 하는 파트너들이 이 커스터디사들이 디지털 에셋 사업을 하지만 IT에 그렇게 능하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은행이긴 하지만 디지털 에셋을 자산화하고 보관화하는 능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쯤에는 디지털 에셋을 글로벌에서 저희가 관리하고 보관하는 서비스까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장표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맨 처음에는 저희가 블록체인이라는 게 그렇게 사실 저는 중요하지는 않은 게 IT를 오늘까지 한 20년 이상 해왔습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쓰고 계신 네이버 모바일이나 라인 같은 서비스를 만들었었고요. 그리고 그런 SI 경험이나 그런 IT 기업을 성장시켰던 경험을 가지고 블록체인을 적용해 보니까 너무 많은 환상들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기술이 모든 걸 바꿀 수는 없습니다. 이 장표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맨 처음에 이 장표를 가지고 저희가 일본의 증권사, 한국의 법률법인들 다 찾아뵀을 때 저희는 혁신을 말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직접 그동안 있었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 프로토콜을 만들겠다라고 설명을 했고요. 오른쪽에 보이시는 투자자 부분이 엑스탁입니다. 그리고 왼쪽은 기업이고요. 그리고 직접 거래하는 데 있어서 불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제로 트러스트뱅크 역할을 하고 있는 라이센스가 있는 파트너나 그런 커스터디 서비스를 하고 있는 파트너들과 저희가 얼라이언스 맺어서 저희가 프로토콜을 제공하고 자산에 대한 부분과 소유에 대한 부분을 증명함으로 인해서 실질적인 거래를 기업과 개인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증명하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저희가 처음에는 개념상으로 가지고 있다가 나중에 곧 저희가 오픈하는 플랫폼을 보시면 기업이 신청하는 단계에서부터 이 단계에 대한 법률적인 동의가 이루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여기에 참여하는 뱅크 트러스티들이 자기 라이센스에 대해서 공개해야 되고요. 그리고 투자자는 실질적으로 거래는 하지만 실물 주식을 바꾸고자 할 때에는 반드시 이 상자의 동의를 받도록 그렇게 법률적인 구조를 짜서 저희가 시스템을 제공합니다. 이거는 이 장표는 제가 올해 한 5월쯤에 만들었던 건데요. 거래소 형태를 띠지만 저희는 일반 거래소와 동일하게 트레이딩이 됩니다. 다만 저희는 디지털 에셋을 담보로 하기 때문에 증권시장과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비트포렉스나 업비트나 다 가격 제한폭이 없죠. 네, 저희는 가격 제한폭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특정 어떤 세력이 이 회사의 주식을 본인이 소유하고 싶다고 하면 집중 매수를 하면 되겠죠. 근데 기업이 방어할 방법이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저희가 방어할 수 있는 시스템을 예를 들어 소수계좌 집중관리나 공시의 의무나 그런 증권형에 가까운 시스템들을 저희 거래소에 적용을 했습니다. 저희는 이걸 뭐라고 하냐면 STO 거래소라고 얘기하고요. 엑스탁은 디지털 에셋화 되어 있는 시큐리티 토큰들이 거래할 수 있는 거래소로 오픈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업비트든 빗썸이든 기업이 토큰을 상장을 하면 요즘 그런 거 많이 하죠. 이 토큰이 왜 이 가격이 되는지에 대해서 증명할 방법이 별로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리테일 토큰들이 그동안 그런 가격 형성이나 초기 시장은 잘해왔지만 증명하는 부분에 있어서 사람들이 두려워하죠. 오늘도 리더가 어저께 그저께 93,000원까지 빠졌다가 10만원 올라오니까 안도해서 오시는데 언제 5만원, 6만원이 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 엑스탁 같은 프로젝트들이 많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있는 커뮤니티 부분은 기업의 가치평가 보고서 부분을 객관적인 기관들이 참여한 데이터들을 무료로 저희가 공개를 합니다. 아직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저희 백서를 읽어보세요. 거기 보면 다양한 파트너들이 이미 참여를 하고 있고요. 라이센스가 있는 기업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밸류에이션 매트릭스가 이제 그런 기업에 대한 평가고요. 마지막에 이제 커뮤니티 부분이 그런 자료들을 직접 고객들이 공개해서 왜 이 기업이 이런 밸류에이션을 갖고 있는지를 저희가 데이터를 공유하게 됩니다. 좀 복잡한 화면인데요. 저희가 기업을 토크니제이션 하는 것은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려고 한 겁니다. 이 화면은 요약한 거고요. 실질적인 페이퍼로 치면 몇백 장이 넘습니다. 기업을 상장시키는 데 있어서 IPO에 준하게 저희가 ITO라는 프로세스를 만들었고요. 요즘 IEO라는 걸 많이 하죠. 근데 그것보다도 저희가 먼저 이것을 진행했던 게 오프라인에서 주식을 실제로 공모하기 전 단계에 IPO 대행 업무자라든가 그런 투자자들에게 그런 정보를 추천한다거나 이런 일들을 저희가 그동안 해왔습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블록체인화해서 고객들에게 서비스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이렇게 만들었고요. 제가 아직은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이번 달 안에 저희가 오픈하는 데모 버전을 보시면 이 모든 프로세스가 적용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기업의 가치평가라는 것이 기술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니고 재무만 가지고 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심지어는 요즘에는 그 기업의 유형과 무형의 데이터들이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문 기관들이나 파트너들이나 또는 저희 플랫폼을 통해서 기업 가치 평가를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서비스를 만든 거고요. 그리고 이게 이 기업의 평가에 대해서 토크니제이션 됐을 때에 실제 고객들이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를 제공하는 것, 이게 엑스탁이 해야 되는 일이고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엑스탁 토큰을 왜 보유해야 되는가에 대한 설명 부분인데요. 엑스탁은 두 가지 종류의 토큰을 발행을 합니다. 첫 번째는 유틸리티 토큰 형태의 엑스탁 토큰. 엑스탁 토큰은 엑스탁에 상장하는 기업들의, 즉 OTC 기업이라고 얘기하는데 OTC 기업의 A, B, C, D 몇백 개의 토큰들이 발행이 될 거 아닙니까? 그 기업들의 토큰을 사고 파는 결제수단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업들이 상장을 할 때에 아까 앞에서 잠깐 보셨는데 수요 예측이라는 단계가 우리나라 말로 수요 예측이라고 얘기하는데 크립토로 얘기하면 프라이빗 에쿼티거든요. 저 단계에 다양한 기관적 투자가 들어오거든요. 이때에 저희 엑스탁 토큰을 가지고 투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거래에 대한 수수료를 저희가 고객들에게 리워드할 때에 엑스탁 토큰을 이용하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유료 정보를 실제로 사야 되지 않습니까? 엑스탁 보유자들은 살 수 있도록 그렇게 보유하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엑스탁으로 트레이딩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정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제가 최종 상장할 업체를 오픈하진 않았고요. 저희가 350개 기업 중에 어벤져스들을 뽑으려고 해봤습니다. 네, 이미 상장하기 위해 준비가 된 기업들이고요. 이 기업 중에 몇 개는 이미 계약이 끝났고 추가로 이제 해외 쪽에서 많이 오퍼가 와서 추가 검토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년까지 45개의 기업, 즉 기업의 장외 주식을 저희가 토크니제이션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원할 예정이고, 내년까지 총 밸류를 따지니까 약 2조 8천에서 3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실제로 글로벌에서도 서비스할 수 있도록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로드맵상으로 저희는 사실 제가 이 블록체인 시장을 잘 모르고 싱가포르하고 일본에서 좀 많이 활동을 하다가 들어온 지 얼마 안 됐습니다. 제가 왔더니 한국은 많이 상황이 안 좋은데 9월 달에 저희가 프라이빗 세일을 시작을 했고요. 장이 워낙 안 좋다 보니까 거래소에서 판매하는 형식으로 진행을 했습니다. 비트소닉 1, 2차 완판했고요. 그리고 비트포렉스 1, 2차 완판했고요. 그리고 위키드라고 일본 거래소가 있습니다. 예, 다음 주에 저희가 진행을 하고요. 세 개 다 저희가 상장을 확정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기사로 발표를 했고요. 상장 시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보수적으로 생각을 하려고 합니다. 처음에는 기업이 상장을 하면 뭔가 잘한 것 같이 보여지는 게 이 바닥이더라고요. 근데 제 입장에서는 저희는 상장을 했을 때 고객의 자산을 지키는 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꾸준하게 오를 수 있는 마케팅이 준비가 돼 있어야 됩니다. 근데 물론 마케팅적인 부분이나 호재들은 준비가 돼 있지만 실제로 수요의 부분이 받쳐주지 않는다면 저희가 상장했을 때 가격 방어나 또는 아까 앞에 보신 이 기업들 있지 않습니까? 이 기업들이 유동성을 확보해야 되는데 저희 가격이 떨어짐으로 인해서 피해를 줄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상장 시기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고, 어쨌든 중요한 건 올해 안에 하나는 그러니까 상장할 거는 마음으로 결정했고요.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하나가 더 추가가 돼서 그 거래소 포함해서 4개 중에 하나를 고민하고 있고, 그리고 늦더라도 1월 중순까지는 아마 나머지 다 상장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고민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이거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 커뮤니티 분들이 지금 2,000분이 보고 계세요. 저를 이 자리 와요. 저희 지금 하는 걸. 그래서 들으시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내년에 저는 글로벌에서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동안 규제가 없던 부분들이 규제가 나오면서 이제 이걸 상품화하고 공식적으로 이걸 서비스를 뭐라고 하죠? ICO가 아닌 STO를 통해서 저희 같은 디지털 에셋을 자산화하고 실제로 그 증명할 수 있는 데이터들을 가지고 하는 이런 그 토큰을 가지고 블록체인 사업을 하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는데, 예를 들어서 저희 그 메인 파트너 중에 하나가 그 폴리메스거든요. 폴리메스가 SEC의 프렌들리한 정책을 가지고 있습니다라고 트레버가 CEO가 발표했습니다만, 최근에 3개의 기업에 대해서 STO를 발행을 했어요. 근데 그들이 만들어 놓은 프로토콜을 보면 증권거래소에서 쓰이는 다양한 증권 기법들이 적용된 프로토콜을 만들었거든요. 근데 그게 많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실제로 더 좋아지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프로토콜을 통해서 다양한 기업들이 STO를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내년에 상반기가 되면 굉장히 많은 재미있는 것들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말씀드리면 국내에서도 저희는 늦게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한두 개 정도의 STO를 하겠다라는 프로젝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분들이 대부분이 전통적인 VC를 하셨거나 아니면 법을 전공하셨거나 이런 분들이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굉장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로 내부에 변호사가 있고요. 그리고 저희 파트너들이 전 세계 리걸 어드바이저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STO를 하는 프로젝트가 앞으로 많이 나오기를 기대하고 이런 말씀드립니다. 또 마지막으로 저희는 ICO를 이제 곧 끝내려고 진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고요. 발행 숫자는 많이 있습니다만 자금 모집이 그렇게 중요하진 않았습니다. 저희가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정도, 글로벌 얼라이언스를 맺을 수 있는 정도의 숫자만 모집을 하면 된다고 생각을 했는데, 의외로 굳이 많은 노동력을 기울이지 않으면서 좋은 프로젝트라는 것을 온라인상에서 알렸더니 많은 투자자분들이 저희를 선택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에 저희가 마무리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상장과 함께 저희 거래소들을 오픈하게 될 거고요. 아마 기존에 보셨던 거래소하고는 형태가 좀 많이 다르다고 생각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냥 증권형 거래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업의 토큰을 자금 발행한다거나 자산을 지키는 커스터디 서비스가 결합된 형태의 혁신적인 모델이 나올 거라고 저는 자부하고요.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오셨으니까 선물을 드리면, 저희도 비싼 것 같이 미국에서 STO를 적법하게 합법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파트너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소식은 1월 1일이 지나면 제가 글로벌에 런칭을 하게 될 것 같고요. 또 좋은 소식으로 안내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저희 어드바이저와 저희 팀원들 많이 있습니다. 근데 전문가들이 많이 참여하고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한국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았지만 두 번째 있는 친구가 일본의 리퀴드를 만든 친구예요. 분산형 거래소. 근데 전 세계에서 가장 잘 만든 거래소라고 저도 자부하는데, 저 친구가 저희 CTO입니다. 그리고 왼쪽 끝에 있는 폴리메스의 해슬린이 저희를 어드바이징하고 있는 프로젝트고요. 좋은 멤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감사히 들었습니다. 그 다음 순서로는 클라우드 그룹